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상호관세에 대해 보복 조치로 맞선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세계 시장에 중국이 보임 존경심 부족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15일부터 미국산 상품 일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각종 관세 폭탄 정책에 대한 EU의 첫 보복 조치입니다. 다만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뤄질 경우 조치는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며 협상의 의지를 열어뒀습니다. 연준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초래할 경제 불확실성이 크다며 통화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달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 위원은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고용 악화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일부는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지속될 경우 정책 운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 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이 밤사이 뉴욕 증시는 손바닥 뒤집듯 시장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가짜 뉴스였던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진짜 뉴스가 됐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를 기점으로 급상승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제외가 됐는데요. 이 보복 조치 취한 중국에게는 오히려 상호관세를 1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정말 오랜만에 시원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상승세 그리면서 기분 좋게 장을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강했습니다. 이로써 시장을 짓누르던 건 정말 관세였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오늘 장이었는데요.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이어서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적용을 90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는 기록적인 급등세를 보였고 이틀 전 가짜뉴스라고 여겨졌던 얘기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른바 트럼프 풋이 작동한 건데요.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의 상승세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12.16% 상승한 모습인데요. 2001년 이후 최대 1일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지수 9.52% 역시나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7.87%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기분 좋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발표에 증시가 일제히 환호로 답했는데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 1.81% 상승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8%나 무려 상승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주들이 그간의 서름을 딛고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간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WTI 국제유가 살펴보시면 4.65% 상승하면서 배럴당 6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국제유가 역시 큰 폭으로 반등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오르는 종목들 찾기가 힘들었는데 오늘은 떨어진 종목 찾는 게 더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모든 업종에서 일제히 초록불 켜주면서 정말 기분 좋은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테크놀로지 서비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강세 흐름 속에서 팔란티어 19%가량 상승해준 모습 눈에 띄고요. 또 오라클도 12% 상승했고요. 네, 그리고 어도비도 7.25% 상승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16% 상승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13% 이렇게 좀 10% 이상 오른 종목들이 오늘 눈에 띌 정도로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기술주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관세 리스크로 기술주들 연일 휘청이는 모습 보여왔는데요. 오늘만큼은 기술주들도 전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브로드컴 오늘 18%로 정말 강세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또 퀄컴 살펴보시면 퀄컴도 15% 강세 나타냈고 AMD는 무려 23.82% 올랐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소식에 이렇게 시장이 크게 반응한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융주들도 정말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었고요. 의료기술 섹터도 살펴보시면 정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지만 다만 존슨앤존슨은 0.65% 상승하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제한된 모습 보였습니다. 또 소비자 내구재 쪽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트럼프의 관세로 고전했던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그간의 하락세를 탈피하면서 오늘은 힘차게 반등해줬습니다. 테슬라를 선두로 해서 제너럴모터스 7.67% 상승했고요. 포드도 9% 이상의 흐름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목할 부분은요. 중국에 공장을 많이 두고 있는 애플이나 나이키의 주가가 크게 오른 점입니다. 사실 중국에 125%의 관세 부과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상호 관세 90일 유예 소식에 더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은 일단 기분 좋게 끝났지만 이 중국의 125% 관세 부과를 시장이 추후에는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M7 주가도 전부 폭등했습니다. 먼저 애플 살펴보시면 애플 오늘 15% 넘게 올라서면서 19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풋을 가장 기대했던 건 애플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 4거래일 동안 애플의 주가는 23%나 빠졌고요. 시총도 2조 5,900억 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원하게 반등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중국에 공장이 많은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의 125% 관세 부과 소식이 악재로 여겨질 수도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장만큼은 투자자들의 시선이 상호 관세 유예 쪽으로 더 쏠리면서 상승하게 된 건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서 애플을 비롯한 다른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려고 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관세가 0%이며 거의 즉시 전기와 에너지 공급,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환경 규제도 없을 것이다 라며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18% 놀라운 상승폭 기록하면서 11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엔비디아도 그간 관세 논란으로 인한 시장 충격으로 한때 2천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타격을 입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아주 시원한 폭등 보였습니다. 또 기존의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수개월간 계획해왔고 또 조만간 수출 통제 계획이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 CEO가 최근 말어라고 행사에 참석한 이후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신규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하면서 행정부에서 이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이 점도 엔비디아의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시면 역시나 10% 이상 상승해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비록 오늘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상승폭 보여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품 중심의 애플보다는 관세 여파에 덜 민감하다는 분석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월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관세 불확실성에서 비교적 보호받는 기업 중 하나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살펴보시면 11% 역시나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도 오늘 9.68% 10% 가까운 상승폭 기록하면서 15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15% 가까운 급등세 보여줬는데요. 오늘 M7 기업 중에서는 이 테슬라의 상승폭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무려 22%, 23%에 달하는 폭등세를 보여줬는데요. 또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현지 진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전기차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로 관측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 때 양국 간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테슬라는 이를 활용해서 사우디에서 사업 기회를 잡으려는 모습입니다. 다만 사우디의 극심한 여름 폭염과 충전소 부족 이슈는 전기차 업체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교역 상대방에 대한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현지 시간 9일 밝혔습니다. 대미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은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은 125% 즉시 상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75개국 이상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위해 접촉했다며 이들 국가에 90일간의 유예를 승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상호관세율을 크게 인하한 10%로 조정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전 세계 모든 교역국에 10% 플러스 알파의 상호관세를 발효했습니다. 지난 5일 10%의 기본 관세를 먼저 발효한 뒤 9일 자정 직후부터는 국가별 무역 장벽을 살펴 플러스 알파의 추가 징벌적 관세 부과를 시작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보복 대신 협상 의지를 밝힌 국가들에게 기본 관세 10%를 제외한 플러스 알파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힌 겁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2차 재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여준 존중의 결여로 인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 즉시 125%로 인상한다며 언젠가 희망컨대 가까운 미래 중국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을 착취하는 시대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거나 용납되지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34%에서 84%로 상향한다고 밝힌 데 따른 건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같은 수준인 34%의 보복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보복 차원에서 대중 추가 관세를 50%포인트 인상한 84%로 정하자 중국은 다시 대미 관세를 84%더 올렸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125%로 상향하는 2차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9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하면서 국제 금값이 3%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미 동부 시간 오후 2시 23분 기준 온스당 3,059.76달러로 전거래일보다 2.6% 상승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온스당 3,098달러 선까지 고점을 높였는데요. 금 선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이날 온스당 379.4달러로 전거래일보다 3%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자 유동성이 부족해진 투자자들이 금을 내다 팔면서 국제금값은 최근 4거래일 동안 연일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시장 상황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먼저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이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 시장이 급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는 흐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정말 얼마 만에 이렇게 상승부를 보게 된 건지 여러분들도 조금 기쁜 마음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은 일단 이 현실화된 이 아래 공포 전략은이라는 이야기로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이 상호관세 발표가 있으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졌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역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미 어제 좀 힌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루스 소셜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진정하라,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요. 한 가지 더 코멘트가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매수의 기회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내용들을 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나서 발표됐던 부분들이 이 미국 증시의 이 후반부에 이 상호관세 90일 유예 이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일단 뭐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2차 대전 이후에 역대 세 번째 상승률을 좀 기록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2020년도 3월 그리고 나스닥이 2001년 1월 이후 이 최고치니까 역대 뭐 두 번째 이 수치는 팬데믹 관점에서도 시장의 급락 상황들 반영했던 이후의 반등폭이 어제 현실화가 좀 됐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 정도의 상승폭이 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상승률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팬데믹 시즌을 좀 제외했다면요. 그래서 상징적인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해석할 수 있는 요인들은 그렇다면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됐다고 해서 리스크가 완화된 것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는 좀 해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그동안 좀 강경하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세 정책들이 현실화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가짜 뉴스긴 했지만 이 상호관세가 일부 좀 유예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이게 아니다라고 좀 선을 그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실화됐던 부분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이 대폭 더 상향되면서 관세 전쟁에 대한 현실화 우려감들이 전반적인 어떤 투심을 좀 위축시켰던 패닉셀의 가장 큰 근원적인 원인이었는데 협상이라는 이 시간을 충분히 벌어줬다는 관점에서는 시장의 어떤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저는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90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미국과의 이 관세 협상을 통해서 얼마만큼에 대한 이 세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세 또는 대폭 좀 하향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이전에 뭐 나왔던 힌트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동맹국들을 좀 우선으로 해서 관세 협상을 지시했다는 관점에서 일단 일기 때와 좀 유사한 흐름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난 시간에 좀 언급을 했듯이 관세 리스크가 좀 뭐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리스크 요인은 맞는데 일기 때의 상황을 좀 복귀해 보면 많은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과 좀 결이 좀 같지 않나.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90일이라는 시간 좀 벌었지만 명확한 관세 리스크가 좀 해소되진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서 향후에 글로벌 어떤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얼마만큼 완화시킬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90일간 상호 관세는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10%이 보편 관세를 취하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관세 뭐 리스크가 아예 해소가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래도 이렇게 좀 기록적인 반등을 보였는데 이 와중에 보복 관세로 인해서 더 타격을 입은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네. 중국이죠. 이 미중 전쟁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4%에서 125%로 지금 인상을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관세율이 뭐 10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중의 치킨 게임 지속이 될까요? 일단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화가 좀 됐죠. 네. 최초의 상호관세 부과율은 34%. 여기서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기니까 50%를 올렸어요. 그래서 84%에 이전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 그래서 중국에 적용됐던 20%의 관세가 부과되면
104%의 관세가 부과가 좀 되는 것인데 네. 어제 다시 이 상호관세를 90일 정도 유예를 하면서 재보복성 관세를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25%라는 이게 사실 좀 있을 수 있는 관세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들이 더 격화되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뭐 중국에서는 일부 협상에 관련된 어떤 진전 효과들 관련된 어떤 협상에 관련돼서는 뭐 시진핑 주석이 사실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용의적인 어떤 부분들을 시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 영향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우려감들은 점진적으로 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중국에 대한 관세가 좀 부각이 됐는데 어제 좀 단서가 있었어요. 모든 국가가 다 상호관세를 90일 정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 관세를 매기지 않은 국가를 한정해서 이제 90일이라는 상호관세를 좀 유예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EU 유럽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보복 관세에 관련된 검토를 다시 좀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점. 중국도 이런 관점이라면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보다는 오히려 해당되는 보복 관세를 대폭 좀 철회하면서 협상을 좀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기대 효과들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어떤 영향들이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조금 더 단축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장기화가 된다는 관점에서는 시장에 좀 영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중국이 해당되는 어떤 관세에 관련된 보복 조치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를 대량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미국 실물 경제 지표에도 상당한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점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위안화를 절상시킬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뭐 미국에서 나온 코멘트도 위안화를 절대 이런 관세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 요인들 때문에 올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단기적인 어떤 불확실성을 좀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상호관세 90일이라는 부분들 위에 대한 어떤 단서들은 보복 관세를 철회한다는 어떤 관점에서 저는 뭐 긍정적인 그리고 향후에 협상용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기대 요인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호관세 90일 유예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보복을 취하지 않은 국가에게만 해당을 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렇게 오히려 더 지금 부과가 된 상황이다라는 게 좀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고 좀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좀 이러한 과정을 좀 관망세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시장의 충격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간밤에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은 좀 상향이 될 예정이고 고용은 하방에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공포 R에 대한 네네. 급습이 좀 계속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세 유예 발표가 그래도 좀 시장의 경기를 좀 살릴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경기 침체 구간은 여전한지 이거에 대한 시점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상호관세 유예만으로 시장의 완충작용은 전 충분히 좀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좀 발표됐던 JP 모건의 이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를 좀 기준으로 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들을 79%로 좀 상향 제시를 한 바 있었어요. 이 부분은 이게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상방 압력이 좀 높아지는 그런 요인들. 여기서 이제 고물가 기준 좀 명확해진 방향성인데 이에 따라서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이 고용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거나 소비 지출이 크게 좀 둔화될 수 있는 우려감 때문에 경기 침체에 관련된 현실화 우려감들이 전체적으로 뭐 미국의 GDP 성장률을 좀 낮춘 상태에서 오히려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좀 더 부상하는 그런 요인들이 시장에 좀 공포 심리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다만 좀 어제 상호관세 90일 유예로 인해서 지금 이 골드만삭스가 좀 발표됐던 부분들은 상호관세율이 기본적으로 한 15% 정도에 대해서 좀 낮아졌던 부분들을 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DP 성장률을 0.5% 정도를 좀 유지를 했고요. 경기 침체 확률을 45%로 다시 좀 하향 조정했다는 관점에서는 일단 90일의 상호관세 유예가 시장의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감들을 일부 좀 완화시켰던 계기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일단 뭐 관세에 관련된 부과율들이 상당히 좀 완화될 수 있는 구간들,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압력 우려감들이 재차 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라면 경기 침체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은 상당히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전반적으로 어떤 경기 침체에 관련된 시그널들, 특히나 이 관세 공포가 좀 현실화됐던 부분들이 유가라든가 비철금속의 가격을 최근에 단기적인 어떤 하락 요인으로 좀 이어졌는데, 과거에는 고물가 기조에서 비철금속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더 증가됐던 요인들과 좀 상반되는 흐름들,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감이라든가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재차 좀 부각되면 위험 자산보다 안전 자산으로서에 대한 머니 무브가 쉽게 좀 이동했던 부분들에, 그리고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 기조를 보였는데, 최근의 흐름들 금 가격이 한 3거래일 정도 하락하고 네. 어제 좀 반등을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런 기조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장에 예상이 됐던 전체적인 어떤 경제 지표와 실질적인 어떤 실물 경제 지표의 흐름들은 좀 다르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가 재차 좀 완화될 수 있는 완충작용 부분들은 충분히 뭐 경기 침체에 관련된, 그리고 또는 실물 경제 지표에 관련된 시그널들을 충분히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신호탄이 좀 됐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관세 유예 발표가 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지금 감소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골드만삭스에서도 이 침체율을 좀 낮췄다는 점에서 조금 더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중 관세는 지금 이렇게 더 상향이 됐고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서 가장 타격을 받던 게 바로 애플입니다. 지금 애플도 시총 2위 자리까지 내놓기도 했었는데 다시 좀 1위로 탈환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 대중에 대한 관세 리스크에 대한 영향은 지속은 되겠죠? 네, 어제 15.3% 정도 급등을 했죠. 네. 사실 뭐 중국에 관련된 보복 관세가 현실화가 될 때 애플의 타격, 특히나 뭐 UBS의 경우에는 대중 관세 부과가 현실화됐을 때 아이폰 16 프로맥스 가격이 $350까지 상승할 수도, 이게 하나로 환산하면 거의 한 500만 원 정도에 가깝나요? 이게 아이폰 한 대당 가격이 뭐 400만 원을 좀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좀 체감하기 굉장히 좀 힘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현실화가 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중국에 대한 어떤 강경한 어떤 규제 정책이라든가 보복 관세율에 관련된 추가, 재차 어떤 상향 부분들이 단기적인 좀 악재가 좀 됐었고요. 다만 이제 상호 관세가 좀 유예됐던 부분들이 애플의 어떤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우에도 보복 관세를 좀 철회하면서 상호 관세를 유예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졌다는 부분에서 일부 좀 안도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 관세 정쟁이 좀 조금 이제 장기화가 되는 어떤 관점에서 이런 경우라면 애플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생산 공장을 좀 중국에서 좀 양산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현지 부분에서는 뭐 인도의 생산 시설로 좀 옮기면서 미국의 전체 수의 한 50% 정도를 인도에서 좀 충족을 좀 시킬 것이다라는 전략도 좀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집권 일기 때도 좀 유사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중국에 대해서 25%에 관련된 추가 관세를 좀 부과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해당돼서 애플이 이 부분에 관련된 우려감들을 사실 뭐 트럼프 일기 집권 때 상당히 이제 해당되는 어떤 애플의 한정에서는 뭐 면세 조치를 좀 받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감안하거나 뭐 미국의 산업 영향들을 좀 감안했을 때 고율의 어떤 관세 부과가 현실화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해당되는 관세를 좀 면세 받거나 또는 해당되는 상호 관세율들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떤 협상의 여지도 좀 남아있던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화가 좀 된 것은 맞지만 애플의 경우에는 아직 여지가 좀 남았다는 관점에서 시장의 영향들을 확대 해석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애플 차원에서는 그래도 뭐 인도 생산 등 여러 가지 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멀리 관점에서 봤을 땐 그래도 긍정적으로 신호를 좀 해석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TSMC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1,000억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이 미국 내에서 반도체 칩을 생산하지 않으면 100% 뭐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오히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AI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는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TSMC가 뭐 AI 칩을 우회 판매를 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한 가지 또 나왔던 키워드가 엔비디아가 H20 칩에 대해서 지금 중국에 관련된 수출 규제 부분들을 완화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 H20 칩, 저가형 이 AI 칩이죠. 이 부분을 사실 이게 딥시크 출시 이후에 어떤 규제 대상에 좀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재차 논의가 좀 됐었는데, 이 부분은 뭐 결국 좀 철회된 것이다라고 좀
밝혀졌기 때문에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다만 좀 이 부분 TSMC가 화웨이를 통해서 좀 우회 경로로 판매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좀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관점에서 저는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팩트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상무부에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화웨이의 AI 반도체 어센드 910 B칩이 TSMC에서 좀 제조했던 칩과 좀 유사하다라는 어떤 결정이 좀 내렸었고 이 부분은 뭐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른 것이지만 아직 미국 상무부에서는 뭐 해당되는 공식적인 어떤 코멘트는 좀 없었다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현실화가 좀 된다는 부분에선 전체 좀 판매량 추산 관점에서 한 300만 개 정도로 추산이 좀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제재 대상 금액으로 좀 환산하면 약 10억 달러 정도의 어떤 과징금 부과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재차 좀 제기가 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TSMC의 경우에는 화웨이의 경우에 2020년도 9월 이후에 거래를 한 사실은 없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 상무부에 좀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코멘트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해당돼서 지금 미국 상무부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에 대한 적발은 뭐 기정사실화가 좀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해당된 영향들이 전체적인 AI 모멘텀을 좀 훼손시킬 수 있는 어떤 사건인가라는 관점에선 저는 이게 뭐 개별적인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전일 뭐 12%대 TSMC의 경우에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향후에 어떤 이 현실화되지 않은 제재 관련된 또는 뭐 과징금의 어떤 부과들이 현실화가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부분에서 좀 속단하는 것은 좀 이르지만 향후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AI 모멘텀에 대한 성장성 훼손보다는 TSMC의 과징금 부과로 인한 이익 훼손 이 정도로만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AI 모멘텀에 대한 훼손보다는 그래도 좀 개별적인 이슈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90일 상호 관세가 유예가 되면서 조금 긍정적인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시장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위해 전략 세워보는 시간, 코인 라이브 시간입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대 암호화폐 시장 일제히 상승불 켜줬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살펴보시면 8.45% 상승해서 83,000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이 투자 적기다라는 멘트를 SNS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간밤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일제히 올라주면서 비트코인도 오늘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77,000달러 선을 횡보하다가 오늘은 83,000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살펴보시면 이더리움 14%로 강한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68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추정 지갑에서 5,471 이더리움이 매도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점이 좀 시장에서는 위축될 만한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SEC가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 옵션을 승인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XRP 살펴보시면 16%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오랜만에 2달러 선 넘어서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8가지 알트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8가지 알트코인 정말
다 같이 일제히 빨간불 켜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이 암호화폐 시장은 미증시와 좀 커플링된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솔라나 살펴보시면 11% 급등하면서 17만 5,550원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또 도지코인은 12% 역시나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에이다와 체인링크도 12%에서 14% 넘게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알트코인들도 10% 넘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코인 15% 상승하면서 3,3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아발란체 13%, 시바이누도 10%, 그리고 스텔라룸에는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폭이 적지만 그래도 7.86% 상승하면서 오늘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좋습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과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인 라이브 시작합니다. 코인 시장의 이슈 분석과 투자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오즈파트너스의 장아주 코인 에듀케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코인 이야기를 아주 힘차게 풀어갈 저는 장아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보기에 앞서서 간밤에 있었던 이슈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보복하지 않은 나라들에게는 90일 동안 유예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반면에 중국에 대해서는 125%의 추가 관세 조치 보복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에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요. 암호화폐 시장까지 전부 급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전문가님, 이제 관세에 대한 압박은 조금 풀렸다고 봐도 될까요? 제가 이 속보를 보고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뛰어난 협상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병 주고 약 준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이 엄청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25% 그리고 30% 이상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가 지금 사실 10%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뛰어난 협상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반나절도 안 돼서 6%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이라든지 XRP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낙폭이 꽤 깊었었는데 또 한 번 10%가량 또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어요. 사실 이 유예 전에 어제 밤이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 계정에다가 이런 말을 게시를 했습니다. 지금이 시장에서 매수하기 최적의 시기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더 크고 위대해질 것이다. 라고 덧붙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관세 유예를 하기 전에 약간의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잠깐 관세 압박감이 던져진 건 맞지만 앞으로 협상 기간 내내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가 있고요. 지금 세계 최고의 권위자, 이 1인자의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서 앞으로 미증시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이 좀 요동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좀 낙폭이 깊었던 코인들마저도 간밤에 좀 일제히 반등해주는 모습 보이면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미증시는 물론이고요. 암호화폐 시장까지 요동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를 좀 살펴볼까요? 최근에 시장이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할까라는 생각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오늘 주제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워렌 버핏이 했던 유명한 격언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보시면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그리고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라 라는 주제를 들고 왔어요. 사실 이게 엄청 큰 명언이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남들이 팔 때 다 같이 팔고요.
그리고 남들이 살 때 또 따라서 산다면 이 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온체인 데이터 위주보다도 이 최근의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살펴볼 만한 주제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3명의 대통령이 출범하고 나서 S&P 500 지수 그래프가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이례적으로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부진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 퍼지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공포심이라는 말이 정말 가장 적당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하나 들고 왔거든요. 뭐죠? 이게 또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네. 미국 전역의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매주 실시가 되는 설문조사고요. 꽤나 신뢰도가 높은 심리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6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하락할 거다라고 응답한 수가 61.9%에 달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이러한 비관론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에버리지가 31% 정도 됐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한 달 전, 2달 전부터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 불확실성 요소가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4주 연속 비관론이 50% 넘게 훌쩍 뛰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낙관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정도면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장에 있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적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리고 관세 전쟁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렇게 3가지가 가미가 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져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은 저는 들어요. 사실 역사는 반복이 되고요. 앞으로 저는 수많은 저점 테스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일명 사나이 테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네. 네, 사나이 테스트가 앞으로 꾸준하게 남아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여기에서 풀매수를 해라, 물타기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자료를 좀 살펴보셨듯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답했던 비율이 61.9%에 달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수치가 장기 평균의 거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금 좀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위험 자산을 피하려는 경향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맞아요.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금값도 계속해서 사상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관련해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미국의 머니마켓 펀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안전자산에 속하는 초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머니마켓 펀드의 자산 규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반영을 해주고 그리고 그 심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나타내는 지표로 자주 활용이 됩니다.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이 위험을 피하려는 위험 회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현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 미국의 머니마켓 펀드에 쌓인 자금이 사상 최고치인 7조 달러를 넘겨섰습니다. 이 머니마켓 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 번 높아지면서 자금의 유동성이 이 펀드에 쏠리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과거에
이 수직 상승했던 구간을 두 군데를 동그라미를 그려왔는데 네. 첫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2022년도 이후에 연준이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 머니마켓 펀드의 수요가 증가했었습니다. 최근에 또 한 번 이런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이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이 불확실성 요소가 커지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나 코인보다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래프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요즘에는 좀 현금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흐름은 아무래도 시장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투자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의 중심에는 관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관세 이슈, 시장에 언제까지 영향을 줄까요? 사실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그때도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원래 이 시장에는 고무줄 같은 탄성력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현상이 있긴 한데 지금 이 관세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조적인 변화다 보니까 시장이 대응할 때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관세 전쟁이 상호 관세, 보복 관세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 이 기간 동안은 좀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들을 꾸준하게 시장에서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흔하게 보지 못하는 지표를 하나 들고 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불확실성 지수라든지 공포지수라든지 빅스지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네. 불확실성 지수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지표는 무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 인덱스예요. 말 그대로 무역 정책이 불확실성이 될수록 이 인덱스 지표가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글로벌 시장에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가장 큰 악재, 이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관세 문제잖아요. 네. 이 무역 정책에 대한 관세 전쟁이라는 수식어도 붙고 있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지수가 현재 6,000포인트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이례적으로 가장 큰 수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 또 미중 무역이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 당시 이 인덱스 수치가 엄청나게 고조됐던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때도 2,000포인트를 넘겼던 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현재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했던 미중 갈등이 있었던 2018년도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수치인 6,000포인트까지 근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복 관세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중국과 계속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글로벌 자산 시장이 이 무역 쇼크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투자 심리를 아무래도 가장 크게 짓누르고 있는 건 바로 무역 전쟁인 것 같습니다. 이 무역 정책 때문에 불확실성 지수가 거의 6,000포인트에 달한다라는 지수까지도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 수치는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당시보다도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 변동성 지수라고 하죠. 이 빅스 지수와 그리고 S&P 500 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 변동성 지수, 이 빅스 지수가 급등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이렇게 빨강 사각형 구간을 그려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S&P 500이 고점 부근에서 하락하기 시작을 할 때 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나타내는 빅스 지수가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모 구간을 살펴보시면 2008년도의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이 빅스 지수가 급등하면서 그 다음에 이후에 이 S&P 500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시장의 공포지수도 함께 올라간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극단적인 심리 상황을 나타내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두 번의 위기 이후로 빅스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장을 위험 회피 모드로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앞으로 조정이 얼마나 더 나올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얼마나 더 저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2차 세계대전 때도 오일 쇼크 때도 닷컴 버블 때도 그리고 리먼 사태 그리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되려 이 빅스 상승세 이후에 가격은 늘 반등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역사는 늘 반복된다는 점 그때마다 시장은 망했다라고 했지만 또 한번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불안감 숫자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고요. S&P 500이 고점에서 근처에서 흔들리자 변동성 지표가 급등한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서 좀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점 잘 체크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즈파트너스의 장아주 코인 에듀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10일) 목요일 글로벌 증시 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